예, 안녕하십니까. 피코 B2B 한국 담당 이원영입니다. 영어 이름을 아까 저기 보셨을 것 같은데 마이클 리였습니다. 오늘 그 2023 기술 활용 워크숍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코는 이제 2005년에 설립된 글로벌 선도 XR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XR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주력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이제 디바이스 기기를 중심으로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일단은 그 피코4E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피코4E에 활용된 기술력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기반된 그런 생태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코 비즈니스 수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청으로 이제 저희 한국에서 이제 저희 피코 기기를 제일 잘 다뤄주시는 저희 총판 그리고 이제 지금 피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저희 메타에드시스 박종호 수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뒤에 PPT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그 피코 VR 엔터프라이즈 부분 한국 공식 PM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박종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아젠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명칭을 들었을 때 과연 피코 VR은 기존에 있던 M사와 그리고 또 V사와 다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길래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VR과 뭐가 다르길래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드리게 되었느냐라는 또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활용하셨던 VR들과 어떠한 사회 문제라든지 어떠한 부분 메타버스 융합 기술을 좀 충족시키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그 피코 VR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웹3와 메타버스라는 지금은 조금 더 AI가 조금 더 인식이 더 많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그 올 1월에 그 2023 라스베가스 CES에서 최초로 유레카 파크에 아젠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왜 웹3와 메타버스 세션이 같이 있을까? 물론 그것만 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블록체인이라든지 AI 관련된 부분도 또 NFT 많은 부분이 같은 세션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를 왜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저희가 피코 VR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아는 것보다는 이 VR 기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융합 기술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XR이라든지 실감형 컨텐츠, 사실 그 실감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멀시브 컨텐츠라고 해서 미국에는 몰입형 컨텐츠라고 원래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감형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감형 컨텐츠 안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VR 또 AR, MR, XR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과연 이 그 실감형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부분으로 또 엔터프라이즈 기기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그 VR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PM들이나 TPM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 기계의 스펙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또 우리 기계에 대한 내용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기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은 이제 실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뒤에 공공용이라는 한국어가 붙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VR이면 VR HMD고 기본적으로 PC 기반이냐 아니면은 오픈 XR을 지원하느냐 또는 웹 XR을 지원하느냐 뭐 3도프이냐 뭐 6도프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또는 올인원이냐 스탠드얼론 방식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왜 뒤에 공공용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식 명칭은 피코 VR은 기본적인 피코 VR과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대한 스펙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많은 아젠다들, 많은 그런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완벽한 1인칭 기반의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M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메타버스 융합 기술에 대한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디바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융합 기술에 대한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플랫폼을 얘기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디바이스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VR 기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홀로렌즈가 있을 것이고 또 스마트 글래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애플의 비전 프로 2개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한 필수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피코가 얘기하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많은 그 것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실감형 컨텐츠라는 완벽한 MR이나 XR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결국은 그 안에 이번에 에픽 게임즈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에서 스마트 NPC 플러그인을 출시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실감형 컨텐츠 공간 안이 익숙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실감형 컨텐츠 안에서 스마트한 APC, AI APC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죠. 저를 도와주고 그 실감형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컨텐츠와 플랫폼이 의도하는 바를 사용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AI. 그리고 완벽한 결국은 웹3에서는 탈중앙화라고 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만의 플랫폼을 갖는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의 완벽한 실감형 컨텐츠 안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플랫폼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이고 교육이고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거라면 그 공간 안에서의 맞습니다. 접속하는 사람의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보안 기술이 백엔드 기술이 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 실감형 콘텐츠를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개개인이 콘서트를 보고 또 개개인이 게임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는 개인에 대한 영역이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 VR 기기를 활용할 때가 돼서야 정말 이 VR HMD와 메타버스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융합 기술을 말씀하면서 아직도 메타버스가 VR, AR, 미러월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다가오는 융합 기술의 집합체이고 새로운 인터넷 철학 위에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다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지고 AI가 올라갈 뿐이지 그렇다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많이 생기는 실감형 콘텐츠를 우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고
계정에 구애받지 않으며 또 이거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어렵지 않으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착용하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용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번 CES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연 기술자의 영역에서 바라볼 것이냐, 사용자의 영역에서 바라볼 것이냐, 결국 사용자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본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AI 이후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를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과연 AI가 결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에게 주는 인사이트와 편리성, 저희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AI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코 VR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과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니티라는 엔진과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플러그인 자체를 이제 에픽 게임즈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NPC 플러그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가상의 공간, 정말 완벽한 실감형 컨텐츠 안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R과 실감형 컨텐츠를 좀 더 리얼하고 누구나 플랫폼을 가질 수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몇몇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실감형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러한 컨텐츠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영역을 바라보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가 바라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보셨던 개념입니다. 제가 저희 엔터프라이즈 팀이 바라보는 미래에 다가오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VR은 맞습니다. 웹 기반의 웹 GL 기반의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VR 콘텐츠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완벽한 1인칭 기반의 VR.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지구 어느 곳에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챗을 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현하고 또 누구나 함께 거기에서 아무런 계정이나 어떤 제약점 없이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VR.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VR 기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애플의 비전 프로 덕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보다도 또 메타의 기술인 또 메타 캐스트에 대한 보급인데 결국은 저희가 3세대 이후의 기계, 3.5세대 기계에 와서는 바로 패스스루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보는 모든 부분이 1인칭 기반으로 디지털화되고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1인칭 기반의 MR, 혼합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할 수 있다라는 XR 부분까지도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비보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VR 컨텐츠이거든요. 우리 엄마 왔어. 긴장해. 안녕. 제가 그 VR 컨텐츠가 나왔을 때 과연 VR, 결국 우리 피코 VR은 엔터프라이즈잖아요. 저희도 피코4나 네오3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VR 기계에서 엔터프라이즈 공공용을 볼 때 저는 그 비보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굉장히 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가진 기술력에서 이제 우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여기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동안 VR이라면 게임이나 즐거워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 할 때 그랬잖아요. 지식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진 어떤 정서적, 감정적인 부분은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어린 아이를 일찍 병으로 잃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엄마는 어렸을 때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3D 모델링을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줬는데, 결국 이 VR 컨텐츠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엄마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힘을 내줘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VR이었습니다. 아, VR이 이제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캐릭터와 캐릭터끼리의 감정과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감형 컨텐츠가 우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로 구현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결국은 웹3의 인터넷 기술 철학 기반의 새로운 백엔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실감형, 방금 말씀드린 실감형 컨텐츠라는 가상의 대지를, 또 5G 통신을 통한 피지컬과 디지털의 연결과 또 아바타와 아바타 간의 연결을, 그리고 AI NPC를 통해서 튜터를, 그리고 메타버스 융합 기술은 새로운 미래다 생각했고, 피코 VR은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모델을 통해서 누구나 제약 없이 앞서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융합 기술과 실감형 컨텐츠 대지를 표현하고 누구나 그거를 실현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비즈니스와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까지 공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가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인데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굉장히 이제 사회에 어떤 이슈를 던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어느 컨텐츠였어요. 이런 컨텐츠들을 실제로 개인이 아닌 공공용 VR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한번 해봤고요. 중요했던 것은 여기 안에서의 내가 어떤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인종차별을 하는 경찰관의 모습도 대해보면서 실질적으로 VR 기계가 뭔지, 정말 VR 디바이스가 뭔지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실감형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기계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예전의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부분에도 저희 VR HMD인 엔터프라이즈 기기가 나가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통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저희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VR 기계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런 실감형 컨텐츠를 통해서 공공용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공포증,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저희 기계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 적용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세월호 사고,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 전문가이시니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기 플랫폼 안에 선생님과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가 동시에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때 그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VR 디바이스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과 선생님의 반응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VR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PPT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했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 교육을 들으셨대요.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들을 때는 무섭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사고 상황 때의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고 탈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화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요즘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교육이 많은데 실제로 VR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것도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교육 분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는 기계에 대한 스펙은 최대한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글로벌 회사가 과연 디바이스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과연 이 VR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우리 기계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또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피코 VR의 공식적인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CMS 구축하는데 저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여행 너무 좋아합니다. 한 10분이 같이 모이셔서 네, 이집트도 가시고 네, 외국 여행도 가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졌고요. 기업 교육 CMS인데요. 기업 교육, 직무 교육 하시려면 뭐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전국 지사 다 모이셔야 되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강사님의 감정과 정서가 VR로 전달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평생교육 CMS라든지 또는 신제품 발표회를 저희가 이제 MR이나 XR CMS로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VR만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VR 기기 HMD, 6도프는 3도프 관계없이 또 스탠드얼론 방식이든 PC VR 방식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개발을 해보셨으면 VR의 한계점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나는 처음에 VR을 활용하려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을 등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승인, 내가 원하는 스토어에 들어가려면 스마트폰으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페이팔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컨텐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VR 기기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은 패스스루 카메라를 통해서 물론 밖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옆에 있던 공공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10분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 운영자는 그 분들이 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한계점이에요. 이게 VR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이제 VR 끼기가 어렵고요. 또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VR 끼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고 해서 하면 다 아시죠? 사이드캐스트에 맞습니다. 개발자 등록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기기에 이제 설치를 하면 알 수 없는 출처로 들어가게 되고요. 라이브러리에 올라가지 않게 되고, 아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직접 개발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 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만든 360 영상을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올리기에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10명에 대한 부분이 10분이 계시면 선생님이 운영자가 10분은 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씌워주고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에? 그러면 누가 VR을 가지고 그동안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정 없앴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이 VR을
불특정 누가 써도 계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입니다. 누구나 만든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실가면 컨텐츠 그대로 업로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대단하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 안경 쓴 사람,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묶은 사람도 문제 없습니다. 다 맞게 팬케이크 렌즈가 크거든요. 얇고. 그래서 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코스웨어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부분에 정말 공공의 영역이 필요하다면요. 물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VR 챗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10분을 컨트롤하고 도와주셨던 선생님이 정말 편리하도록 10분이 VR만 쓰고 있으면 10분이 뭘 보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넣었고요. 저는 여기 거기 강교에 있고 그 10분이 경북에 있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정말 그런 기술 지원들 많이 해서 이런 VR HMD를 통해 가지고 또 실가면 컨텐츠를 가지고 메타버스 융합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협업 포인트를 주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저희가 네오3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최고 사양인 피코4 엔터프라이즈 기기이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기기가 저희가 바로 말씀드렸던 VR 통합관리 솔루션인 비즈니스 스위트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VR 1, 2, 3, 4인데 저 VR 1, 2, 3, 4는 150개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토쇼를 저희가 가상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150분이 모토쇼를 하든지 아니면 VR 콘서트를 해도 VR을 끼는 사람들이 끼고 있는 착용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조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면 150분에게 다 똑같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클릭을 하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도 버튼 하나면은 150명 또는 100명의 학생이 똑같은 컨텐츠를 컨트롤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교실처럼 제가 꾸며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VR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저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저는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선생님들이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된다면 누가 그걸로 수업하겠습니까? 버튼 하나면 30명의 학생이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30명의 학생의 볼륨 조절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며 또 선생님이 원했던 교육을 30명에게 동시에 배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혁신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이 저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또 VR 기기를 주려면 일일이 계정을 다 등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면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합니다. 누구나 1학년 1반에 썼으면 1학년 2반에 쓰더라도 그 계정에 제한이 없으며 정말 그들이 만든 컨텐츠를 내 마음대로 VR 기기에 넣고 활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진정한 메타버스 융합 교육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피코 VR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스위트입니다. 두 번째는 피코 VR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컨솔인데요. 내가 개발한 물품이 경상북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컨텐츠여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일일이 찾아가시겠습니까? 불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 콘솔은 내가 개발해서 공급했던 어떠한 컨텐츠라도 새로운 컨텐츠 삭제 업그레이드를 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컨트롤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모 회사에 직무 교육을 하시는데 센터가 경북, 대구, 대전, 강원도, 제주, 부산, 전라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동안에는 그 VR 기기에 깔려있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바꾸려면 일일이 다 방문했어야 됐어요. 이제는 본사에서 버튼 하나면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픽업 VR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준비하시면은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 방에 앉아 있어도 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VR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이 완 모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는 VR 기계에 대한 스펙과 더불어서 사용자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개발하는 사용자, 저희 VR을 활용하는 사용자, 그분들이 만족할 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그리고 우리 VR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개발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실제로 만든 비즈니스 APK를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에 맞게 활용하는데 저희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전용 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관련된 비즈니스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 기술 관련된 저희 기술 적용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저희 VR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어서 메타버스 융합 기술이 좀 더 저변 확대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VR AR 거점 센터라는 용어로 제가 금방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솔루션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두 분 나오셔서 제가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일부분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경기 엑사일 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고 있어서 요즘 그 학생들이 AI 교육 때문에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디지털 교육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예,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분은 학생들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두 분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용어도 조금만 이렇게 제가 학생들처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엑사일 센터라고 저는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이제 박정호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VR AR 거점 센터 박정호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 콘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돈이 들어가냐고요?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기를 봤는데 지금 아까 아이디 1번을 보고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학생이고요. 우리 학생이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이 학생이 1번 학생, 2번 학생인데 1번 학생이 배터리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도. 그리고 이게 시야각도 조정할 수 있고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학생 나무를 보고 있네요. 뒤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에 있는 것 같고요. 조금 걸어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걸어 다니고 보시고 조금 적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학생 한번 볼까요? 네, 2번 학생도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저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그런 그 컨트롤 제어 솔루션을 보셨지만 지금처럼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솔루션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가 정말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기 일괄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의 학생이 계신데 제가 선생님인데 학생이 30명이다. 그럼 수업 끝나고 VR 기계를 30대를 다 꺼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얘들아 앞에 보고 있어. 두 분 앞에 보고 계세요 하고 난 다음 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네, 30대가 되든 150대가 되든 전원이 자동으로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선생님 저는 잘 안 보여요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들아 이게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얘들아 제일 편한 자세로 한번 취해볼래? 죄송합니다. 취해볼래 잘 모르겠네요. 얘들아 제일 편한 자세로 앉아봐봐. 그리고 앞에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클릭하면은 30명 150명이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시야각을. 선생님 저는 잘 안 들려요 하면은 얘들아 알았어 조금만 더 이렇게 볼륨을 키워주실 수 있어요. 30명이 되든 150명이 되든요.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VR로 수업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제가 수업 전에 이런 재난안전교육을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추가하시고 어떠한 앱을 넣을 건지 비디오를 넣을 건지 이미지를 넣을 건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PPT를 보려면 VR을 벗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VR로도 PPT를 볼 수 있어야죠. 벗었다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PPT 넣을 수 있고 PDF 파일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비디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비디오인데 그냥 비디오가 아닌 거죠. 3D까지 다 실가면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죠. MR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XR 컨텐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XR 이멀시브 몰입형 컨텐츠, 실가면 컨텐츠는 다 넣을 수 있죠. 정말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만든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3D 영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AI 코딩 교육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교육부에서 나온 앱을 깔았고 창의 융합 교육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미술 교육도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라고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학생 선생님이 내 VR을 제어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리 뭘 눌러도 할 수가 없어.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선생님? 학생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작동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을 기다리게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면 이제 MR 오픈 보럿이라는 MR 미술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실행시켜주고 그리고 1번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학생, 2번 학생 전부 다 오픈 블럿이 실행이 되었나요? 예, 동시에 이렇게 실행되었다고 하고요. 1번 학생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신다고 하시고요. 일단은 왼쪽에 뉴 스케치에 오른손으로 클릭 한번 해보시겠까요? 네, 그동안에 네, 이렇게 안 됐었다면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걸로 수업이 가능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메타버스 융합기술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되죠. 저희 피코 분야 엔터프라이즈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자, 일단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학생을 한번 볼게요. 네, 블러시는 원하는 걸로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름 한번 써보시고요, 우선. 네, 블러셔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 1번 학생, 2번 학생이 지금 이름을 못 쓰고 있죠? 2번 학생 블러시 선택하셔서 오른손으로 이름 한번, 네. 자, 이제 2번 학생 딱 걸렸습니다. 지금 다른, 안 하고 있는 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1번 학생 한번 볼까요? 이 이름을 잘 쓰셨네요. 네, 이름을 잘 쓰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왼손 들어볼까요? 네, 두 분 다 왼손 들었어요. 왼손 조이스틱으로 넘겨서 달 모양 갈게요. 달 모양 환경. 네, VR 한번 켜볼까요? 앞에 있는 친구들 보이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한 1인칭 기반의 증강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친구들 보이나요? 앞에 있는 친구들 보이면 네, 머리를 끄덕여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기 이름을 쓴 데다가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네, 눈을 한번 뿌려볼까요? 눈, 스노우, 네, 한번 쭉 뿌려봐 주세요. 예, 친구들이 있는 모든 방 안에 별을 다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학생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2번 학생 스노우 좋습니다. 네, 송정자 한자 선생님이시네요. 예, 한번 쭉 뿌려주십시오. 많이 뿌려주시고요. 네, 왼손 다시 보시고 또 무지개도 한번 이름을 한번 무지개로 한번 꾸며 보시고요. 예, 오른손 엄지로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브러쉬가 넓어집니다. 이름을 지우시는 게 아니고 이름 위로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예, 2D가 아니니까 3D도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서 자기 이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지나가서 뒤로 자기 이름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 앞에 작은 화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브러쉬를 바꾸시고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꽃을 그리기 힘드실 것 같고 지금 제 얼굴 보이시나요? 예, 제 얼굴 한번 그려보실게요. 얼굴 때리지는 마시고요. 예, 너무 못생기게 있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저 보이시나요?
예, 제 얼굴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MR 실감형 컨텐츠이죠. 자, 선생님이 이제 실감형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함께 교육할 수 있겠죠. 그리시고 계신가요? 네, 잘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자, 그러면 스노우를 한번 뿌려서 다시 효과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양손을 앞으로 뻗으셔서 그랩 버튼이 있죠. 그립 버튼입니다. 그립 버튼을 잡고 넓혀 볼게요. 네. 다시 좁혀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려 보시고, 네,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 기능이 바로 MR 기능이 뭐냐면, 뒤로 돌아 주시겠습니까? 네, 학생들을 바라봐 주시고요. 바로 패스스루 카메라. 사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스루 카메라가 한 6개나 4개 정도 장착이 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저희는 빨리 실현하고 지금처럼 이 실감형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 즐거웠나요? 네, 조금만 더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1번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학생 이제 볼 텐데, 네, 다시 왼손, 1번, 2번 학생 왼손 들어주시고, 네, 환경에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 네, 달 모양 들어가셔서, 이제는, 네, 거기 있는, 오른쪽 메뉴에 있는, 스페이스 좋습니다. 달 모양. 네, 달 모양 보시겠어요? 예, 달이 생겼죠? 자, 지금 다시 가상으로 왔습니다. VR로 왔고, 오른손을 약간 드시고, 우측 간자놀이 쪽을 2번 터치해 주십시오. 다닥.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요. 자, 다시 MR 중강연실 버전이 되었나요? 우리 2번 학생도 2번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안 때리셔도 돼요. 다시 2번 두드려 주실까요? 다시 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편한 터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상연실, 중앙연실로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부분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저 보이시나요? 화이팅.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네. 자, 이제 이 수업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한 번만,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제발 물어봐 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앞에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2분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VR 기기 벗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위에 있던 수업이 마쳤으면 기기로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 VR 기기는 다시 독립형 기기가 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바뀌게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앞에 화면을 조금만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기가 1번부터 2번까지 아이디인데 저희가 150대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기기의 스펙이 CPU가 XR2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할까요? 물론 XR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 저희 피코 VR 엔터프라이즈 한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과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스트리밍 기능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라이브 기능, 스트리밍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라이브 기능, 당연히 스트리밍 기능 가능한 거고요. 지금처럼 우리 PD님이 저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찍어주시는 이 화면은 2D 영상이겠죠? 그렇다면 그게 찍어드리는 영상이 과연 3D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그런 곧 다가오는 현실이 될 건데요. MR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복지관도 저희 오늘 오전에 궁동인 복지관에 다녀왔거든요. 그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VR을 만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학생들처럼 컨트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VR 기기를 끼는 거,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VR을 썼다라고 인식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컨텐츠가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 기능이 바로 보이시는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저희는 스트리밍에 대한 개념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착용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실가면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솔루션이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솔루션은 경기 VR AR 거점 센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오늘 편집을 10시 25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리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추가로 계속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오스크 모드를 할 것이냐, 동기화할 것이냐 너무나 쉽게 물어봐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발자의 영역일까요? 사용자의 영역일까요? 네, 제발 사용자의 영역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저는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 있는 그 사용자의 문제점을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보고받으면 네, 저희 피코블라 엔터프라이즈 공식 한국 저희 메타 에듀시스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혁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을 몰라도 저희 피코블라 엔터프라이즈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한국 매니저로서의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VR이라는 것을 끼고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VR 디바이스를 착용해서 교육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서 메타버스 융합 기술이 한국이 가장 앞서갈 수 있기를 피코 VR 엔터프라이즈 한국 PM으로서 저는 기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